자, 이제 오늘 수업은 이제 세 번째 수업으로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우리가 수업을 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실무적인 내용이고, 여러분 이제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보내준 거 다 출력을 해서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걸 지금 책상에 가지고 있다는 전제 속에서 제가 수업을 하는 겁니다. 이 수업을 여러분이 잘 들어야만이 레포트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중간고사도 그렇고 기말고사도 뭐 비대면 수업으로 이루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시험에 대한 평가는 물론 상대평가다 보니까 제가 제 수업의 내용을 얼마나 반영을 했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차이는 있어요. 부분이 여러분이 교재 보고 그냥 쓰시는 거와 제 수업에 들은 내용들을 얼마나 반영을 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 성적 차이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또 하나 차등을 받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레포트를 얼마나 제가 이 수업한 내용대로 여러분이 작성을 해서 제출했느냐 안 했느냐 부분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 부분이. 그리고 실제 이런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 이 부분들을 실무적으로 하기 전에 다른 데 가서 어디서 배우기도 어려우니까 이 수업을 통해서 한번 보시고 또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쓰는 내용을 보면 이 정말 우리가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꼭 확인하고 준비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고 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커다랗게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주거용이 있고 비주거용이 있고 토지가 있고 임목, 강업재단, 공장재단 혹은 이제 또 물론 영문서식까지 해서 있는데 커다랗게 우리는 네 가지를 놓고 봅니다. 이 중에서 이제 레포트는 여러분이 뭐 주거용 건축물 내든 비주거용 건축물 내든 토지를 내든 임목강업재단, 공장재단 어떤 걸 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의 종류만 여러분이 내시면 되는데 여러분이 이 수업을 잘 들어야만이 어떻게 제출을 하는지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법정 서식입니다. 이 법에서 정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정한 서식을 벗어나서 별도로 다시 만드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거는 나중에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정한 서식을 바탕으로 여러분 하셔야 되는데, 자, 주거용 건축물입니다. 주거에는 여기 보니까 단독주택이 있고 공동주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단독주택이 있고 공동주택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시점에서 한번 우리 볼까요? 단독주택의 종류가 있고 공동주택의 종류가 있는데 여러분 이 종류를 좀 알고 계시나요? 이 수업을 다 한 건데 전에 또 이 수업을 하면서도 우리가 수업을 했던 것이고 단독주택의 종류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마음속에 대답하십시오. 단독주택이 있고 다중주택이 있고 다가구가 있고 공간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단독주택에는. 그리고 공동주택에는 그 아파트, 연립, 다세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왜? 어떤 것이 단독주택인지 어떤 것이 공동주택인지를 알고 체크를 해야지. 내가 다중주택을 하는데 여럿이 있으니까 공동주택에다 체크를 하면 이게 맞나요? 틀리나요? 틀리잖아요. 그러면 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받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니 이 사람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도 구분을 못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럼 계약을 하려고 하다가도 스톱시키고 집에 갑니다.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이 부분이 이제 주거용 건축물인데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종류가 있다. 그러면 단독주택이 뭔지 공동주택이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차이를 여러분이 정확히 알고 종류를 알아야만이 하는 거지. 여기서 다세대 주택인데 다세대가 단독인지 공동주택인지 헷갈려서 다세대주택 아파트보다는 좀 별로 적고 그러니까 이게 단독주택 같기도 하고 또 다중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이 다가구가 어떻게 보면 공동주택 같기도 해.
그래서 공동주택의 체크는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 계약이 여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단독주택의 종류, 여기에는 순수한 단독주택이 있고 다중주택이 있고 다가구가 있고 공간이 있다는 거, 요거 명심하시고, 그걸 이제 어떤 게 단독인지 어떤 게 다중인지 어떤 게 다가구인지, 뭐 공간은 뭐 여러분 알겠지만 부분이 있지만 다중과 다가구의 차이점이 뭔지, 또 공동주택에서 연립주택, 아파트, 다세대가 있는데 어떤 게 연립이고 어떤 게 다세대고 어떻게 그 공동주택인지, 그래서 특히 많이 헷갈리는 게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요거 세 가지를 가지고 되게 많이 헷갈리시는데 그거에 대한 면적 기준이 차이가 있어요. 그 면적에 따라서 여러분이 보시고 아 이게 단독인지 공동인지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뭐 쉽게 얘기해서 여기서 다가구가 난 공동인 줄 알았어. 딱 체크를 했어. 그래서 이 서류를 다 떼어가지고 대상 물건의 표시를 보고 여기 이제 건축물 관리대장에 대한 내용을 보는데 건축물 관리대장에 공동주택이라고 만약에 표시가 돼 있어. 단독주택으로 표시가 돼 있어. 그러니까 다가구가 단독주택인데 여기는 공동주택으로 표시를 했고 여러분이 준비한 서류에는 단독주택으로 돼 있다면 그게 뭔 창피겠어요. 예,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요 처음에 시작 주거용 건축물에 있어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거, 단독주택의 종류가 뭔지 공동주택의 종류가 뭔지 요걸 표시하시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아파트에 대한 부분을 하겠다 그러면 여기서 표시를 여러분 어떻게 되냐, 그다음 이렇게 공동주택에다 이렇게 표시를 하시고, 이게 매매냐 교환이냐 아니면 임대냐 전세냐 요거에 따라서 만약에 매매다, 그러니까 아파트에 대한 매매에 대한 거를 나는 지금 중개를 한다, 가상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중개대상을 확인 설명서를 쓰는 거는 여러분이 쉽게 이런 물건을 조사할 수 있는 어떤 대상 부동산을 하나를 정해서 그게 주거용이 될지 비주거용이 될지 토지가 될지 뭐 임무강업재단 공장재단이 될지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는데, 그 어떤 부동산을 여러분이 중개를 한다는 전제 속에서 이 문서를 작성한다고 보십시오. 그래서 그 작성하는 문서를 제출하는 걸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제출하려는 문서가 만약에 주거용인데 그게 아파트다. 아파트에 대해서도 매매에 대한 부분으로 내가 중개를 한다 하는 가정 속에서 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업도 그 가정 속에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 이 수업은 지금 여러분 실무적인 수업도 되지만 여러분 레포트를 제출하는 거에 필요한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아파트에 대한 매매를 중개를 하고 있는 개업공유중개사 입장에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쓰는 겁니다. 그럼 아파트는 주거용이니까 여기 공동주택이고 매매 교환의 체크를 이렇게 합니다. 여기다가 그리고 그러면 이제 확인 설명 자료, 여기는 확인 설명 근거 자료, 아까 이제 근거 자료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러면 여기에 등기권리증, 등기사항 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 임야도,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그 밖의 자료 이렇게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은 뭘 준비해야 되냐면 등기권리증보다는 등기사항 증명서, 이건 권리관계를 보기 위한 거니까 토지대장, 요거 이제 이 주거용에 대한 토지대장이 있겠죠. 그 건축물 대장, 그리고 지적도, 그리고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 요 주거용에는 요 네 가지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줄여드려서 지적도까지는 필요 없고 죄송합니다. 이 부분과 또 여기서 이 부분, 그리고 토지대장, 토지대장도 하지 말고 건축물 대장,
등기사항과 건축물, 이 주거용에 대해서 이 두 가지만 하는 걸로 이렇게 구도를 좀 보겠습니다. 원래 이제 그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 지적도도 들어가야 되고 토지대장도 들어가고 또 토지이용 계획도 들어갑니다. 단독주택에는. 근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여러분 편리를 위해서 제가 등기사항과 건축물 대장 그리고 토지대장을 하셔야 되네요. 토지대장까지 여러분이 꼭 제출해서 이 세 가지는 여러분이 꼭 이거를 그 인터넷을 통해서 하시든 아니면 뭐 관공서에 가서 하시든 이 관계 서류를 다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스캔을 떠서 여러분 제출할 때 같이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상 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사항,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계약공유중개사는 그 임대인이나 매도인에게 이 대상 물건에 대해서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요 자료를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어떤 자료를 요구했다, 어떤 자료를 요구했다, 이런 걸 여기 이제 표시를 하는 겁니다. 부분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은 지금 이 문서를 작성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특별하게 여러분에게 내가 다른 거 어떤 뭐 하겠다 이거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부분 속에서는 이 내용은 특별히 기재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난 한번 이런 걸 한번 써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여기다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의사항 계약공유중개사 확인 설명 의무, 계약공유중개사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등기사항 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거래 가격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5호에 따른 실제 거래 가격은 매수인이 매수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 1항 제7항과 같은 시행령 제163조 제11항 제2호에 따라 취득 당시 실제 거래 가격으로 보아 양도 차익이 계산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거래 가격 신고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이제 서로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자. 그럼 이제 계약공유중개사의 기본사항, 대상 물건의 표시입니다. 요거는 이제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토지에 대해서 소재지, 면적, 지목, 요거는 토지대장을 띄면 다 나오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물에 대해서 아파트 같은 경우 건축물 관리대장을 띄면 전용면적, 대지지분, 준공연도,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 실제 용도, 그리고 구조가 뭔지, 방향이 뭔지, 그리고 내진 설계 적용 여부, 내진 능력, 그리고 건축물 대장의 위반 건축물 여부, 그래서 위반이 있냐, 적법하냐 하는 거. 그래서 다 물론 적법하겠지만 사항에 따라서 내용이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특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서 건축물 대장의 위반 건축물 여부, 그래서 요거는 직접 가셔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건축물 관리대장을 띄시면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거기에 표시가 됩니다. 불법 건축물하고 딱 이렇게 스탬프로 찍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그게 있으면 여기다가 위반 건축물이다. 그게 없으면 적법한 건물이다. 하는 부분들을 여기 표시해 줘야 돼요. 만약에 이게 표시가 안 돼 있고 적법한 위반 건축물인데 적법한 건물이다 라고 표시되는데 나중에 소유권 이전하고 나서 보니까 위반 건물이야. 그래서 이거에 대한 철거 명령이 나와가지고 새로 그 인계받은 사람이 그 철거하는데 비용이 들어. 그럴 경우에는 누가 손해를 봅니까? 계약공유중개사가 손해배상을 물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 건축물 관리대장에 이 위반 건축물은 거기다 이제 스탬프로 이렇게 찍혀 나옵니다. 불법 건축물 해가지고 거기에 있을 경우 여기에 이제 위반에다 체크하시고 그 내용이 뭔지 여기다 이렇게 표시를 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대상 물건의 표시 아주 기본적인 건데 요거는 토지대장과 요 건축물 관리대장을 통해서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이 잘 적어주시면 되고, 또 권리관계 등기부에 대한 기재사항, 소유권에 관한 사항, 자, 소유 토지와 건축물, 아파트도 대지권이 있고
또 건축물에 대한 등기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소유자가 누구냐 하는 부분과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 자,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이 뭐가 있어요? 이거는 뭘로 본다 그랬죠? 요거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어디를 본다 그랬나요? 갑구를 본다 그랬죠. 갑구.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은 뭘 본다 그랬습니까? 을구를 본다 그랬죠. 여기에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서 근저당이 있으면 근저당이 뭐가 있는지, 또 뭐 다른 압류가 있다든지 가처분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는 경우에 그런 내용들을 여기에 쓰셔야 합니다.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만약에 대표적으로 하나 뭐 근저당권 외에 총 추가적으로 몇 건이 더 있다 하는 부분을 여기다 추가적으로 더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건 보시고 이거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등기에 대한 부분까지 이제 이렇게 내용을 봤고요. 토지 이용 계획 공법상 그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 요건데, 여기 이제 사실 아파트인 경우에 요 아까 제가 이제 위에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띄지 말라 그랬는데 이걸 띄셔야겠네. 그래서 등기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요까지를 여러분이 띄셔야만이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내용은 그 용도지역, 용도지구, 구역, 여기 여러분 용도지역이 뭔지, 용도지구가 뭔지, 용도구역이 뭔지 다 배웠습니다. 그럼 토지이용계획 확인을 보면 이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를 다 거기다 기재를 하시고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요 건물에 대한 뭐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인데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뭐 굳이 요거까지는 표시를 안 해야 돼요. 이건 토지를 쓸 때에 대한 내용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대한 부분을 보시고, 요 부분은 통상적으로 이제 그 조례에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요거는 여러분 표시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뭐 도시 군 계획 시설,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 구역 밖에 도시 군 계획 시설, 그 밖에 이용에 제한,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이제 다 있는데 여러분 표시할 거는 이 부분에 대한 것만 좀 집중적으로 표시해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냐 아니냐, 또 주택거래 신고 지역이냐는 요거는 아파트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요즘엔 또 토지거래구역이 아니고 이래서 표시가 안 될 것 같고, 주택거래 신고지역이냐 아니냐, 또 이 주택 투기지역이냐 투기가열지구냐, 이런 내용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나오니까 이거 같이 여러분이 표시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맞는 부분들을 그 토지이용계획 확인을 통해서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와 입지 조건, 요게 이제 여러분 그냥 대충 가서 봐서는 이거 절대 안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이건 직접 현장 가서 다 보여야 됩니다. 도로와의 관계, 몇 메다 도로에 이게 접한 아파트인지, 뭐 통상적으로 뭐 폭과 길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으로 한 15m짜리 또 뭐 20m짜리 이런 도로니까 몇 메다 도로에 접한 부분인지, 포장인지 비포장인지, 아파트는 다 포장이겠죠. 그 접근성이 용이한지 불편한지, 요거는 뭐 주관적인 부분인데 아파트는 아무래도 거의 접근성이 용이한 부분으로 표시가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대중교통, 주변에 버스는 어느 정류장이 있는데 그 정류장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도보로 몇 분 걸리는지, 만약에 차로 간다면 차로 간 경우 몇 분을 가는지, 그걸 표시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지하철이 주변에 어떤 역이 있다. 그럼 이 지하철까지 가는데 도보로는 몇 분 걸리는지, 차량으로 몇 분 걸리는지, 둘 중에 하나만 체크해서 여기다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차장은 뭐 아파트니까 기본적으로 공동 주차 시설이 있겠죠. 그래서 이 주차 시설이 이렇게 있다 하는 부분을 표시하면 될 것 같고, 교육시설, 주변에 초등학교가 어떤 게 있는데 이 초등학교는 차량이나 도보 둘 중에 하나를 해서 가는 거리가 총 몇 분 걸리는지,
중학교가 주변에 있다면 어떤 중학교인데 이것도 소요 시간이 몇 분 걸리는지 도보나 차량으로, 고등학교가 어떤 게 있는데 이거는 몇 분 걸리는지 요거 꼭 표시해야 됩니다. 요거 그래서 여러분 요 경시 잘 하시고, 백화점 및 할인 매장 주변에 이제 이런 대형 백화점 및 할인 매장이 어떤 곳이 있는데 이 부분까지 가는 게 차량 몇 분인지. 내가 내 집 주위에 서울에 계신 분들은 뭐 은평 어느 강북이냐 강남이냐에 따라서 그 위치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어디에 다 있는데, 만약에 뭐 어떤 여기 백화점이 있다, 롯데백화점이 있다, 그럼 우리는 거기까지 차량으로 6분 걸린다, 이런 거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종합의료시설, 병원이 있는데 병원 종합의료시설이 어떤 병원인데 여기서 몇 분 정도 걸린다 하는 부분들을 꼭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입지 조건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 면밀하게 잘 쓰셔야 돼요. 그리고 관리에 관한 사람, 경비실이 있냐 없냐, 아파트는 뭐 거의 있는 걸로 지금 보이고, 관리 주체, 위탁 관리냐 자체 관리냐 그 밖에 있냐, 요거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주택관리사하고 관리사무 회사가 와서 관리를 하는데, 이게 위탁 관리냐 자체 관리냐 요거에 따라서 유형이 틀립니다. 요거는 통상적으로 관리사무소에다 전화를 문의해 보면 여기 이 아파트에 대한 관리 주체가 위탁 관리입니까 자체 관리입니까 물으면 거기서 그거는 위탁 관리고 위탁 관리다 아니면 자체 관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의 아마 위탁 관리가 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변에 비선호 시설이 1km 내에 있냐 없냐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하다못해 비선호 시설 대표적으로 뭐 요즘에 장례식장 같은 경우 아무래도 또 뭐 화장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비선호 시설이겠죠. 그런 주변 그런 장례식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여기다 있고 어떤 내용을 쓰셔야 돼요. 이런 부분, 이거 만약에 없음으로 했는데 1km 이내에 이게 있다, 이거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 예정 금액, 얼마에 거래할 예정이고 공시지가가 얼마고 건물 공시지 가격이 얼마다, 이것도 여러분 그 공시지 가격 통해서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취득세 몇 프로고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가 몇 프로다. 이건 여러분 세법 배워서 여러분 아니까 그거에 맞춰서 다 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것까지는 어떤 물건에 대한 그 기본적인 사항이고 매우 중요한 내용들을 여러분이 잘 표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의 세부 확인사항,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이 무엇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그 집에서 자주 죽어나가는 그런 집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집에서 어떤 이런 부분 좋지 않은 일이 있고 이런 그 부분들이 있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쓰셔야 됩니다.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아닌데 나중에 그 사실을 알았다, 그럴 경우에는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10번 내부 외부 시설물의 상태, 요거 정말 일반 사람들이 요거 보기 정말 어려운 얘기인데 요건 집을 직접 가셔야 돼요. 그리고 수도에 대해서 파손 여부가 있냐 없냐, 그리고 용수량이 정상이냐 부족하냐, 전기 공급 상태가 정상이냐 교체가 필요한 부분이 있냐, 깜빡깜빡 가서 불 켜보니까 어떤 거 깜빡깜빡 건다, 그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기다 표시를 해야 됩니다. 가스에 대한 공급 방식이 도시가스냐 아니면 그 밖에 다른 방식이냐, 뭐 LPG냐 아니면 뭐 자체 보일러냐, 이런 부분들. 아파트는 뭐 거의 다 도시가스로 이제 돼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 표시하면 되고, 소방에 대한 단독 경보형 감지기가 있냐 없냐, 뭐 아파트는 다 있습니다 부분이. 근데 몇 개가 있는지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 표시하면 될 것 같고, 난방 방식 및 연료 공급 방식에서 중앙 공급이냐 개별 공급이냐, 또 시설 작동은 정상적으로 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그리고 이 난방이 도시가스냐 기름이냐 프로판 가스냐, 그리고 연탄이냐 그 밖에 뭐 다른 거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승강기가 있냐 있으면 양호하냐 불량이냐 없냐,
배수가 정상적이냐, 수선이 필요하냐, 그리고 그 밖에 시설물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여기 쓰셔야 되는데 여러분 뭐 통해서 그 밖에 시설물까지 쓰기는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에 대한 걸 꼼꼼히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은 경우 여러분이 나중에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리고 이 벽면 및 도배 상태 11번 벽면 및 도배 상태에 대해서 벽면에 대해서 균열이 있냐 없냐 누수가 있냐 없냐 이 부분 꼭 보셔야 되고 도배가 깨끗하냐 보통이냐 도배가 필요하냐 이 부분 가서 보셔야 되고 환경 조건에 대해서 일조량이 풍부한지 또 보통인지 불충분한지 요거는 여러분 이 아파트에 대해서 동서남북을 구분하는 방법을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에도 얘기했듯이 지적도를 놓고 봤을 때 지적도 번호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이 위가 북쪽이고 밑에가 남쪽이고 이쪽이 서쪽이고 이쪽이 동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적도의 그 번호를 놓고 번호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번호가 써져 있다. 그러면 이쪽이 북쪽이고 이쪽이 남쪽이고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이라는 거. 근데 번호가 이런 식으로 일자로 되어 있다. 그러면 위가 북쪽이고 밑쪽이 남쪽이고 이쪽이 동쪽이 서쪽이라고 저는 한번 얘기를 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딱 봤을 때 이 아파트가 주로 남향이 위주로 되는지 아니면 동향으로 위주로 되는지 그리고 이 아파트에 대해서 봤을 때 이게 남향인지 동향인지 그거를 표시를 해 주셔야 되고 만약에 서양집도 있어요. 그리고 동향이거나 또 서양이거나 이럴 경우에 아무래도 일조량이 또 풍부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앞동과의 거리 관계라든지 옆에 건물에 대해서 어떤 건물이 있어서 그로 인해서 일조량이 뭐 보통이거나 불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불충분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꼭 여기다 써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하다 하는 부분을 쓰셔야 되고 소음에 대해서 미미한지 보통인지 심한 편인지 이건 도로 옆에 붙어 있을수록 아무래도 소음이 크겠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걸 보시고 진동도 미미한지 보통인지 심한 편인지 이건 살아보지 않고서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통상적으로 의뢰인, 임대인이나 매도인한테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의뢰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부분은 미미하다, 또 진동이 없다 해가지고 표시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너무 심하고 진동이 너무 심해. 그래 이거 가지고 문제 생겼어. 그러면 이제 이 개업공유중개사는 이 사람한테 이거 당신이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냐. 내가 이거 뭐 당신한테 통해서 한 거니까 당신이 이 부분에 책임을 져라 하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보수면 실비금액과 한출내요. 통상적으로 뭐 요걸 쓰는 경우도 있는데 요건 중개보수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하고 얼마 써야 되는지 그런 거 나중에 설명하고 뭐 실비 뭐 해서 총 얼마를 쓴다는데 이런 거는 뭐 계약하는 단계니까 이 부분이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쓰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내용을 쓰시고 나서 매도인과 매도인 임대인 또 매수인과 임차인 다 쓰시고 날짜 쓰시고 계약공유자 다 써서 서명 날인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여러분이 세부를 작성해서 매도인 하나, 매수인 하나, 계약공유중개사 하나 꼭 보관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내용에 있는 부분을 꼼꼼하게 작성을 해야만이 문제가 안 생기고 그로 인해서 나중에 손해배상 부분도 면책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오늘은 이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만 했는데 다음 주에 비주거용 건축물, 토지, 임무강업재단, 공장재단에 대한 내용을 수업을 마저 하고 그 이후에 여러분 레포트를 제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다음 주는 좀 조금 빨리 끝나지 않겠나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 잘 준비하시고 다음 주 어쨌든 이 내용을 잘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하는지 여러분 뒤에 보면 또 별도로 작성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잘 보시고 또 여러분 교재에도 이 작성 방법이 이제 나와 있는데
여러분 교재 300페이지입니다. 300페이지. 오늘 중개대상물의 조사 확인해서 여기 작성 방법 부분에 된 것들이 여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한번 잘 보시면서 다음 주 한 주 여러분 개별적으로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다음 주 수업 마저 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이거를 레포트를 제출하는 걸로 할 테니까 요거 꼭 여러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업 들으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